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근무하는 김종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치수공차와 시호 맞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어, 우선 말이에요. 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번에 숙제 내준 게 있었죠. 그래서 숙제 내준 게 있었는데 아마 다 해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 숙제 낸 거를 이제 여러 사람 거를 이제 모았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좀 몇 가지 샘플이 있는데 뭐 많진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걸 뭐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요 핀판하고 구멍판하고 핀판을 이제 이 여러 사람이 한 걸 무작위로 제가 골라가지고 이제 조립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온 거 말고 A라는 사람이 해온 핀판과 B라는 사람이 해온 이 구멍판을, 여기 샘플이 있는데 구멍판을 이제 결합을 한다고 하죠. 이게 결합을 하면 어떤 건 들어가는데 어떤 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건데 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폼보드니까 뭐 힘을 주면 억지로 들어가겠지만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알루미늄 판이라면 아마 절대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핀판과 구멍판은 서로 호환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호환이 된다는 거는 이 랜덤하게 이게 지금 안 빠지질 않는데 랜덤하게 이거 진짜 안 빠지네 이거. 이거를 랜덤하게 이거 결합을 했을 때 이게 조립이 제대로 잘 되는가. 우선 조립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두 부품을 무작위로 선택하면 그건 조립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게 과연 조립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죠 이게? 그러면 도면을 그린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이 만든 사람의 문제인지 누가 문제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도면이 제대로 그러면 구멍과 핀의 크기를 보아서 이게 되는가? 구멍은 말이에요. 구멍은 보면 30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었죠? 구멍을 일부러 좀 키웠잖아요. 30에서 31까지. 핀은 작게 했잖아요. 29에서 30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핀이 작으니까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도면을 놓고 그러면 조립의 가장 불리한 조건이, 내가 이거를 이제 수만 개가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빠집니다 이거. 수만 개가 여기 있잖아요. 이 핀판이, 구멍판이 뭐 만 개가 있고 핀판이 만 개가 있다고. 자, 그럼 그 속에서 하나씩 딱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물론 이건 도면을 맞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데 조립의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될 경우는 어느 거냐면, 얘가 이 핀판이 어떤 경우에 도면에 맞게 했는데 핀이 제일 큰 경우. 그러니까 핀이 29에서 30이니까 딱 골랐는데 30.0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좀 불리하잖아요, 조립에. 근데 거기에다가 구멍판을 딱 골랐더니 구멍판에 이게 또 30에서 31인데 30.0이 걸린 거예요. 30.0이어도 맞잖아요. 이것도 핀도 30.0, 이것도 30.0이에요. 그러면 조립에 가장 불리한 거죠. 그렇죠. 핀은 크고 구멍은 작고. 자,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MMC 조건이에요. Maximum Material Condition. Maximum Material. 이 핀이 Maximum Material이라는 건 핀이 제일 크다는 것이고, 이게 Maximum Material이라는 거는 구멍이 제일 작을 경우에 이 전체 머티리얼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핀판의 핀이 가장 크고 구멍판의 구멍이 가장 작을 경우, 30.0, 30.0일 경우에, 자, 그런 MMC 핀판과 MMC 구멍판이 선택되었을 때도 조립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돼요. 자, 조립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면 보면서 뭐죠? 120, 이 핀판과 구멍 사이가 120이고, 이것 사이가 120으로 일반 공차로 나왔잖아요. 120.
아, 70이죠, 70. 미안합니다. 70, 70. 그럼 70에, 70이잖아요. 70에 그 보통공차 허용이 되니까 70에 얼마였죠? 그 도면에 있었죠? 뭐 70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인가? 0.5라고 합시다. 그럼 30.0, 30.0인데 이게 70점 뭐 이게 두 개가 진짜 정말로 똑같아야지 이게 조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70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니까 우연히 이게 MLC 심판인데 70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라 그러면 70.1이야. 딱 70.1이 되고 이것도 딱 70.1이 돼야 두 개를 맞췄을 때 아주 진짜 조립이 딱 되겠죠. 근데 70에 플러스 마이너스 온데 이게 MMC 핀판과 MMC 구멍판인데 30.0, 30.0인데 아니 무슨 이게 70둘이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70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니까 70.3이고 중심거리가 70.3이고 이건 당연히 70.1이다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70.1이고 70.3인데 두 개가 다 30.0, 30.0이다. 들어갈 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도면이 전혀 호환성을 보장한 도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겠죠? 적당히 뭐 구멍과 핀의 크기를 말이지 적당히 구멍을 크게 하고 뭐 핀은 작게 한다고 해서 그게 호환성이 확보되는 도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호환성이 확보되는. 현장에서 말이지 10,000개씩 만들어 와서 딱딱 조립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 한 50% 이상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장 잘못이에요. 조립하는 사람이 스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부품을 설계한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네? 그 사람이 전혀 공차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호환성이 확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형상 뭐 제대로 그리고 치수 적당히 해봐야 공차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하면 그 도면은 호환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니까 대량 생산이 할 수 없는 부품이니까 그거는 엉터리 도면이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대량 생산 방식의 핵심은 호환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수 공차, 지금 오늘 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치수 공차와 다음 강의에 얘기할 기하 공차가 딱 맞아가지고 부품의 호환성이 확보되고 그래야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엔지니어로서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으로 유명하지만 그 엔지니어로서 포드가 대량 생산에 공헌한 거는 포드가 뭐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된 게 아니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한 게 아니라 공차론을 잘 정립을 해가지고 항상 부품이 호환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컨베이어를 타고 차체가 와서 타이어를 딱 달면 타이어가 탁탁 들어가야지. 어떤 경우는 타이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뭐 차축을 갈아내고 뭐 조립을 해가지고 뭐 차체가 들어왔는데 뭐 바퀴 하나 다 갈아가지고 조종해서 끼는 뭐 장인 정신으로 그걸 갈아 껴가지고 차체 한 대 뭐 하는데 10분 15분이 걸리면은 대량 생산이 될 턱이 없는 거죠. 1분에 한 대씩 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 공차 개념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면에 그 치수 공차를 잘 기입을 해서 내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좀 들어보기 바라겠어요. 자, 그럼 호환성의 다른 예제로 우리가 진짜 도장칩이 있는데 이 좋은 도장은 도장칩이 이렇게 꽂히게 되죠. 그래서 도장칩이 이제 꽂히게 되는데 이건 뭐 좋은 비싼 도장은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서울산업에서 도장칩을 만들어 오는데 안 찌르면 10mm니까 10mm를 1000개를 만들어 왔다고 합시다. 서울산업에서. 자, 그 다음 수원산업에서는 이 도장을 만들어 오는데 도장의 바깥 찌름이도 10mm예요. 그렇죠. 10mm짜리 도장이 이제 도장과 도장칩이 끼워져야 되니까 1000개를 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서울산업의 1000개의 그 도장칩과 수원산업이 만들어온 1000개의 그 도장을 랜덤하게 하나씩 끄집어가지고 결합을 했을 때 그게 호환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조립이 다 될 것인가?
조립이 다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안찌름을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니까 보통 공차가 허용되겠죠. 12, 그러니까 MMC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모두 끼워진다고 해도 틈새가 적절한 거예요. 이게 틈새가 헐헐해가지고 뭐 도장을 이렇게 들면 도장칩이 쑥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 기능이, 도장칩의 기능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호환성이 확보된다 그래요. 항상 조립이 되면서 조립이 됐다고 해도 그 틈새가 도장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타이트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타이트하면 또 이게 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만약에 그냥 10mm로 한다면은 이제 일반 공차 보통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적용되니까 도장칩은 만약에 뭐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분포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2부터 플러스 0.2. 물론 10.2 정도가 되는 도장칩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1000개를 만들어 왔으면 뭐 500개 정도는 다 10.0 부분에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분포를 하는, 그래도 10.2도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10.2도 또는 9.8도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아마 요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도장칩들을 쫙 1000개를 이제 구멍만 쫙 그 도장칩을 보면은 이렇게 분포를 한다는 것이에요. 라지 M. 이거는 그야말로 도장칩인데 라지 M에 들어가는 건 10.0이에요. 10.0. 자, 거기에서 이제 제일 큰 빅 사이즈는 10.2 플러스 0, 10에 대해서 기준 치수 10에 대해서 플러스 0.2. 스몰 사이즈는 기준 치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0.2. 그리고 그것도 마이너스 0.2하고 10.0하고 9.8 사이에 또 여러 개가 여기 있겠죠. 여기도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이 모양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도장칩들이 분포하겠죠. 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오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보통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적용이 돼서 도장은 스몰 m. 이게 이제 그냥 10.0 되는 도장들. 그 다음에 빅 사이즈. 그러니까 플러스 10.2 되는 거 도장인데 작은 도장 S, 스몰 S 그건 9.8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포해 올 거라고. 도장칩과 도장이. 자,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집어내 가지고 조립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 도장이 도장칩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틈새가 도장칩은 빅 사이즈 10.2 도장칩은 10.2가 걸리고 도장은 제일 작은 거 9.8이 걸렸어. 여기 스몰 사이즈. 그럼 틈새가 무려 9.8과 10.2. 도장칩은 10.2 이따만 크고 도장은 9.8 해서 도장은 작고 그걸 끼워 넣으면은 틈새가 무려 플러스 0.4mm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립은 되지만 낀들 뭔 소용이 있겠어? 도장칩이 푹 떨어져 버리지. 그게 무슨 놈의 도장칩이에요. 도장칩이라는 건 도장을 보호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 그렇죠? 조립은. 근데 반면에 이쪽을 보면은요. 딱 랜덤하게 뽑았는데 도장칩은 스몰 사이즈야. 그래서 도장은 안찌름이 9.8밖에 안 돼. 작아요. 안찌름이. 도장은 커. 10.2. 그럼 10.2 도장하고 9.8 도장을 해보니 조립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틈새가 마이너스 틈새. 틈새가 마이너스면 조립이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장이 M 사이즈. 그러니까 이건 뭐 제너럴한 거니까 M이니까 그냥 도장은 10.0이에요. 10.0. 도장은 10.0인데 도장칩은 S여가지고 여전히 9.8이에요. 도장칩 지름은. 그러니까 플러스 0.2가 오버래핑 된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0.2 틈새니까 틈새 없는 거죠. 오히려 0.2가 뭐 겹치는 들어갈 턱이 없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요 대각선을 이용해서 요 컨비네이션 중에서 요 위쪽은 조립은 되긴 되고 요건 조립이 영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이상은 조립이 안 되고 그리고 뭐 호환성 얘기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호환성. 이게 무슨 놈의 호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조립이 된다 한들 이렇게 플러스 0.4 같이 틈새가 많은 거는 이건 도장식 기능을 안 하니까 이건 조립되나 마나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 호환성이 없는 거예요. 제 기능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공차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었다가는 호환성이 확보될 턱이 없어요. 확보될 턱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공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 보통 공차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뭔가 타이트하게 내가 타이트하게 뭐를 부여를 해야 돼. 치수 공차를. 알았어요? 그걸 잘 알아놔야 돼요. 알고 나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도 뭐 부품 제작도면 만드는 게 뭐 형상만 말이지 그려가지고 뭐 치수를 뭐 적당히 써서 제대로 된 부품 제작도면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공차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잘 들어가야 돼. 필요한 곳에 딱딱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거를 잘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치수공차를 이제 잘 알아야 되니까 치수공차의 용어가 뭐냐면 구멍에 치수공차가 있고 축에 치수공차가 있는데 이제 치수공차 기입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치수 40에 대해서 밑에 치수 공차 있고 위에 공차 있는데 이거를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아래치수 허용차고 위에 있는 거는 위치수 허용차예요. 그러니까 아래치수 허용차, 위치수 허용차죠. 그리고 치수 공차는 위치수 허용차에서 아래치수 허용차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0.016에서 0을 빼면은 0.016이라는 게 나오고 이것도 마이너스 0.017에서 마이너스 0.033을 빼면 여전히 0.016이라는 치수가 나와요. 그걸 치수 공차라 그래요. 이건 좁은 의미의 치수 공차고 큰 의미에서는 이거 전체 이렇게 부여하는 거를 또 치수 공차를 부여한다 그래요. 이건 넓은 의미의 치수 공차고 여기 좁은 의미의 치수 공차는 위치수 형체에서 아래치수 형체를 빼는데 이 좁은 의미의 치수 공차는 일종의 기준 치수에 대해서 변동이 허용되는 범위,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0.016, 이것도 0.016이니까 40을 기준으로 0.016 정도의 변동폭이 있다. 그게 좁은 의미의 치수공차예요. 치수공차가 타이트하다 하는 거는 변동폭이 적다. 치수공차가 좀 넓다 하면은 변동폭이 크다. 변동폭이 레인지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준치수 40이고 이거나 둘 다 치수공차는 기준치수는 40이고 이걸 기준치수라 그래요. 기준치수. 그 다음에 요거는 0.016은 치수공차, 좁은 의미의 치수공차 0.016 둘 다 같고 A는 위치수 형차는 플러스 0.016, 아래치수 형차는 0. 요거는 위치수 형차는 마이너스 0.017, 아래치수 형차는 마이너스 0.033 이렇게 용어가 정의되는데 자, 치수공차를 선정하는 1단계는 공차의 크기를 선정해야 돼. 이 공차라는 건 치수공차의 크기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걸 보면 어느 쪽이 더 정밀한가요? 40에 대해서 기준 치수 4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08 4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8 그러니까 변동폭이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아마 뭐 크기가 이게 더 정밀한 건 왼쪽이 더 정밀하죠? 근데 이 정밀하다는 거를 좀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죠.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느 쪽이 더 정밀한가? 그러면 그럼 이렇게 봅시다. 4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08과 300에 대해서 기준치수가 좀 크죠. 40에 대해서 300은 더 커요.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16이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수 공차는 뭐죠? 여기는 0.016이죠. 위치수 형차 빼기 아래치수 형차니까 0.016이고 요거는 위치수 형차 빼기 아래치수 형차니까 0.16이고 치수 공차의 크기가 요거는 여전히 0.016이고 요거는 빼면은 0.032 정도 돼요. 그러니까 0.032mm는 32미크론이고 1미크론이 0.01mm니까 요거는 16미크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느 쪽이 더 정밀한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6미크론이고 이건 32미크론인데 또 기준치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정밀한지 좀 두기가 상대적으로 애매하죠.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치수공차의 정밀도와 IT 등급표가 있어요. 표 10-1은 교재의 10-1이에요. 그러니까 치수공차의 크기는 IT 등급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걸 보려면 이 뒤에를 잠깐 가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10-1인데, 우리가 조금 아까 잠깐만,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08이니까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8은 보면은 여기서 40이니까 이 치수공차 ID 등급표를 잘 여러 번 봐야 되는데 40이니까 우선 기준치는 30하고 50 사이였어. 30초가 52야.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치수공차가 얼마였냐면 4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0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008이니까 치수공차는 플러스 0.008 빼기 마이너스 0.008이니까 0.016 치수공차는 0.016 16미크론이니까 30, 50에 대해서 여기서 16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16 있죠? 16미크론. 이게 단위가 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30, 50에 대해서 16미크론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IT 6급이라고 나와있어요. IT 6급. IT 6급 정밀도예요. IT 6급. 자, 그러면 아까 30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16이었죠. 0.0, 플러스 마이너스 0.016이니까 치수공차는, 좁은 의미의 치수공차는 플러스 0.016 빼기 마이너스 0.016이니까 0.032, 32미크론이에요. 그럼 300에 대해서니까 여기 250에서 315에 대해서 32미크론 찾아보면 여기 32가 나와있죠. 250에 대해서 315. 기준 치수가 요 레인지에 들어가니까 32미크론이니까 32미크론 위로 올라가면 또 역시 IT 6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4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16과 300에 대해서 0.008과 30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16은 두 개가 똑같은 정밀도예요. IT 6급이에요. IT 6급. 오케이? 그래서 이 IT 등급의 IT는 인터내셔널 톨러런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IT 등급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부여돼 있어가지고 뭐 IT 6급 하면은 6급보다 IT 1급, 5급이면 더 정밀한 거야. 그리고 IT 뭐 8급, 9급이면은 IT 6급보다는 덜 정밀한 거예요. 치수공차 레인지가 상대적으로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30에 50에 대해서 보면 IT 1급은 치수공차가 1.5, 변동폭이 1.5미크론밖에 안 돼요. 허용되는. 5급은 11미크론, 6급은 16미크론, 7급은 25미크론, 8급은 39미크론, 9급은 60미크론. 점점 커지죠. 그래서 IT의 급수가 크면 클수록 정밀도가 덜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보면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8은 6급이었고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8은 뭐냐면 0.08은 치수공차 크기가 플러스 0.08 빼기 마이너스 0.08이니까 0.16이 나와요. 0.16은 160미크론이에요. 160미크론은 IT 등급 160미크론 찾아보면은 40에서 여기서부터 160미크론을 찾아보면은 여기 나와있지도 않죠. 100보다는 크고 18금은 뭐 3.9mm예요. 밀리미터니까 운동하지 말고. 이거 100보다는 좀 크니까 IT 11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급이에요. 따라서 400 플러스 마이너스 0.008은 40 플러스 마이너스 0.008보다 정밀하니까 이건 6급이고 11급이죠. 자, 이제 이해하겠죠? 치수공차의 정밀도는 급으로 IT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품의 용도에 따라서 IT 등급을 부여하면 돼요. 그래서 1단계 내가 치수공차를 어떻게 매길 건가? 그럼 보면은 이거 치수공차를 부여해야 되는 기준 치수면은 이거 기능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IT 몇 급으로 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한 게이지나 측정기기들은 아주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IT 1급에서 4급 정도, 공작기계 스핀들이나 스핀들 헤드 이런 건 굉장히 정밀한 거기 때문에 IT 등급 4급, 자동차의 엔진이나 로봇 구동부의 정밀 조립부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IT 6급에서 9급 정도. 그다음에 보통 공차는 여러분들 그 타이틀 그 표제란에 있는 보통 공차는 IT 등급 13급에서 14급 수준의 공차예요. 아주 매우 낮은 정밀도죠. 여러분들 한번 그 표제란에 있는 여러분들 그 쓰고 있는 보통 공차들을 이 IT 등급표에 가서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럼 13급에서 14급 아주 낮은 공차인데, 물론 여기 나왔지가 않아요. 여기 나왔지 않죠? 13급, 14급은 여기 이거는 내가 발췌만 한 것이고 진짜 풀 이 IT 등급표는 이 교재에 있어요. 교재. 전체표는 부록 1에 있어요. 교재 부록 1에.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 듣는데 이 슬라이드만 가지고 부족하고 진짜 그 교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교재는 뭐 지금 대학생이지만 그거는 졸업하고 후배한테 물려줄 게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산업체에 나갔을 때도 항상 그 제가 쓴 기계공학 제도책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아주 상세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건 내가 현장 경험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기계공학 기계제도책 보면은 이게 그냥 KS 규격이죠. 이게 KS 규격이니까 KS 규격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왜 중요한지 이런 걸 몰라요. 나도 모르고 산업 현장에 나가서 참 많은 그 순환을 겪었는데 근데 한번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공차 개념도 마찬가지. 한번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거기 그 경험들을 전부 기계공학 제도책에 썼으니까 그거를 좀 더 읽어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록 1에 보면 술 그 ID 등급표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세요. 자, 이제 치수공차 선정 2단계는 우선 정밀, 이거는 내가 이거 하는 게 치수공차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어 펌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IT 6급은 부여해야 되겠다. IT 6급.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선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요? 1단계가? 치수공차의 그 범위, 변동폭을 정해주는 거죠. 변동폭. 자, 근데 변동폭을 정해줬는데 2단계에서 할 일은 이제 기준 치수보다 얼마나 크게 또는 작게 가고 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A, B, C, E 네 가지를 보면은 변동폭은 똑같아요. 치수공차의 크기는 똑같아요. 즉 IT 등급이 똑같아요. IT 6급이에요. 이 A, B, C, D가 전부 IT 6등급이라고요. 그런데 6등급인데 이 40을 보면 이건 6등급인데 그러니까 16미크론 똑같다 이거 16미크론 변동폭은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치수공차 16미크론인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0.008이니까 40을 기준으로 플러스 0.08 8미크론 크게 8미크론 작게끔 줄여준 거예요. 자 B를 보면은 뭐야 이거 40에 꼭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이거는 40에 0 40을 기준으로 제일 큰 게 40이고 그거보다 마이너스 0.016이야. 그러니까 기준 치수보다 밑에 쪽으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축을 이렇게 만들어요. 축이라는 건 구멍에 끼어 들어가는 거니까 축은 작게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40에 이거는 마이너스 0.025죠. 완전히 40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무리 큰 거일지라도 40.0이 안 돼. 그래가지고 40에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4에 변동폭은 16미크론 갖고 이게 이제 이건 다 구멍 이제 축의 치수공차가 다 이렇게 부여돼요. 기준 치수보다 작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40에 대해서 플러스 0.043부터 플러스 0.057.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40.0보다 커요. 이건 이제 구멍의 치수공차를 이렇게 부여한다고. 자, 그러면 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를 이렇게 정할 건가? 무슨 기준으로 A, B, C, D 중에 어떻게 정할 건가? 그걸 또 정해야 되겠죠. 그게 2단계.
그것만 끝나면 치수공차 부여가 끝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자, 2단계 설명하기 전에 이 제조업체의 그 설계부서에서 한 장면을 봅시다. 한국 베어링의 설계부예요. 여기 가면,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취직을 했어. 여기 부장님이 이제 왔다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자, 베어링 외륜 직경의 치수공차는 7급 공차에, 그 IT 7급 정밀도 7급 공차에, 근데 치수 허용치 H이다, 스몰 H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말하지 않고, 치수공차는 H7이다. 그러면 알 턱이 없지. 네? 뭐야? H7, 치수공차는 H7? 뭐 치수공차는 숫자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H7이라는 말이 뭐, 그리고 현장에서는 H7이라 그러죠. 그 H7이라 그래요. 그건 난 모르겠어. 왜 영어로 하는지. H7. 그 H7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의 이 외륜이 이거는 160파이고 이거는 100파이고 이건 50파인데 그냥 관계없이 기준 치수가 160이든지 100이든지 150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야 H7을 매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데? 치수공차인데요? 그러니까 160 옆에다가 H7이라는 걸 붙이라는 거야. 그냥 치수공차 부여하는 게. 예? 지금까지는 160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0 뭐 이렇게 숫자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파이 160에 H7. 그것도 기준 치수에 관계없이 160에 H7, 100에 H7, 50에 H7. 땡 하고 모르는 거죠. 조금 이따 내 강의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 설계업을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야. 트랜스미션 베어링 하우징. 그러니까 이 하우징이 껴져. 이게 하우징이에요. 하우징인데 요 베어링이 요 한국 베어링에서 만든 베어링이 여기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하우징이라고 그러는데 요 하우징에 베어링 외륜이 끼어 들어가는 구멍. 하우징 내경의 치수공차는 또 이 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춤으로 하기 위하여 라는 단서가 하나 붙는데 끼워 맞춤이야.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춤이니까 이게 뭔지는 좀 이따 더 설명하고요. 정확히. 위하여 이런 끼워 맞춤을 만들기 위하여 8급 공차의 치수 형치 H다. 여기는 라지 H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치수공차 H8이다. 이것도 왜 H8이라고 안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건 한글로 H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치수한테 야 이거 트랜스미션 이 하우징 말이야. 이 한국 베어링에 이 베어링에 이거 끼워 맞춰 들어가는 구멍은 치수공차 H8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H8로. 그러니까 뭐 큰 구멍이든 작은 구멍이든 160이든 100이든 50이든 관계없이 그냥 베어링 하우징 내경 공차는 대문자 H8로 해라. 왜 H8로 해요? 야, 인마 그 끼워 맞춤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춤 하기 위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모르죠?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공작기계사업본부에 가서 야 도대체 치수공차를 다 문자로 얘기하고 있으니 문자하고 넘버하고 알쏭달쏭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체계적인 얘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를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나같이 그렇게 어리버리한 엔지니어가 되지 말고 이거 한 번만 알아들으면 돼요. 딱 알아듣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한국 베어링 설계부 베어링 외륜 치수 형태 H7이라고 했지 아까? H7이라는 거는 우선 숫자로 풀이를 해봅시다. 왜 H7인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H7의 그 정의가 뭐냐면 H7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러한 치수, 위치수 형체가 0이고 아래치수 형체가 0.040인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H7에서 이 7은
IT 7급이라는 거예요. IT 7급은 알겠죠? 좀 아까 배웠잖아. IT 7급. 소형 변동폭이 IT 7급 정도 되는 정밀도의 변동폭을 갖는데, 이제 스몰 h의 의미를 모르죠. 자, 우선 160에 대해서 IT 7급이면 얼마의 변동폭인지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앞에 IT 표로 가야 돼요. 160에 대해서 IT 7급이면 앞에 가면 여기서 보면 160이니까 120에 182, 160 사이에 있으니까 7급을 보면 여기에서 7급을 보세요. IT 7급 있죠. 여기 내려오면 여기 맞아떨어지는 곳에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40이 있어. 40. 변동폭이 40 미크론이에요. 40 미크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면 H7인데 보세요. 0 빼기 마이너스 0.040이면 40 미크론이죠. 변동폭이 40 미크론. 160에 대해서 IT 7급은 변동폭이 40 미크론이에요. 오케이. 40 미크론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스몰 h의 비밀인데, 스몰 h의 비밀은 다른 표를 찾아봐야 돼. 이 뒤에 보면 다른 표가 여기 위아래 치수 허용차를 위한 베이직 샤프트. 베어링은 이게 샤프트죠. 어디 끼어 들어가는 거니까 샤프트. 축 시스템을 봐야 돼. 표 10-2예요. 표 10-2를 보면 여기에 보면 160이 기준치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140에 160 이하니까 140, 160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이 표 이쪽에 쭉 이 줄에 대해서 140, 160에 대해서 H를 찾아보라고. 여기 H가 여기 있잖아. H를 이렇게 내려오면 H하고 140, 160 만나는 곳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0이에요. 0. 0이라고. 0. 0의 의미가 뭐냐면 0은 보면 이 위에 보면 여기 위치수 허용차 값이에요. 0이라는 게 위치수 허용차 값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수 허용차가 0이야. 0. 그렇죠? H, 스몰 h는. 그래서 위치수 허용차 0을 써놓은 거야. 여기 0. 그러면 이 밑에 아래치수 허용차 뭐가 와야 되겠어요? 160에 IT 7급이니까 40 미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40 미크론 내려가야지. 작아야지. 그러니까 0 빼기 40 미크론 하니까 마이너스 4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건 밀리미터다니까 마이너스 0.040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비밀이 풀렸죠. 그럼 100에 대해서 H7을 찾아봅시다. 그럼 100이면은 100에 대해서 IT 7급이면 변동폭이 얼마인가? 여기 보면 100이니까 80에 요거 사이에 있죠? 요거 사이에 7급이니까 요거 7급하고 만나는 곳에 35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35야. 35인데 자 보세요. 여기 35. 변동폭이 0 빼기 마이너스니까 35 미크론 맞죠? 자, IT7 100에 대해서는 35 미크론. 자, H니까 100에 대해서 H를 찾아봅시다. 여기서 축이니까 베이직 샤프트를 찾아봐야 돼요. 100이니까 여기 100 초과니까 여기죠. 80 초과 100이야. 여기서 띠디디디 가가지고 H를 찾아보면 여전히 0이에요. 0. 알고 봤더니 스몰 h는 전부 0이에요. 0. 그렇죠. 0이야. 그러니까는 이 기준치수에 관계없이 스몰 h는 무조건 위치수 형차가 0인 거예요. 0. 그렇죠?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0이죠. 0. 0이잖아. 그럼 35 미크로니까 빼기 35 미크로 마이너스 35. 알았어요? 자, 50에서 H7은 50에 대해서 IT 7급이면 다시 반복합니다. 이건 50에 대해서 IT 7급이면 여기서 보면 50이니까 30에서 50 이하니까 여기 띠디디디 가가지고 7급하고 만나는 곳에 25가 있어. 25. 변동폭 25. 그러니까 25고 여기 25잖아. 변동폭 25죠. 그리고 위치수 허용차는 0이야. 아까 H는 모조리 다 0이었죠. 그러니까 0이에요. 0. 마이너스 이게 돼요. 자, H7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H8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H8. 그럼 160의 H8은 라지 H8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160에 대해서 8급이기 때문에 8급을 찾아보면 변동폭이 얼마냐면 아까 다시 IT표 찾아가서 IT 등급표. 자, 160이니까
120, 130, 80이 있는데 120, 180 사이죠. 그게 160이니까 띠디디디 이렇게 해서 8이야 8. IT 8급이니까 이번에는 요 8급이니까 8급하고 만나는 곳에 있는 게 63이에요. 63. 네, 63이야. 그러니까 보면 63이 돼야 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H8이니까 아이고 sorry 잠깐만. 자, H8 63이잖아요. 플러스 60, 0.63 빼기 0이니까 63미크론 맞죠? 160에서 8급이니까. 자, 라지 H의 의미를 봅시다. 이건 구멍이기 때문에 하우징 있는 게 이렇게 베어링 끼어 들어가는 거니까 구멍이라고 봐가지고, 구멍은 이건 베이직 샤프트니까 샤프트는 스몰 소문자 써요. 아까 스몰 H 썼죠. 이제 이거 10-3을 봐야 돼. 홀은 영어 대문자로 하는데 구멍은 베이직 홀 표를 보면, 자, 아까 160이니까 여기 보면은 140 초가 160 이하니까 여기죠. 요 칼럼이 쭉, 요 칼럼 있고, 요 칼럼 있죠. 그 다음에 라지 H를 보면 여기 라지 H가 있으니까 만나는 곳에 있는 게 0이에요. 이 0의 의미는 뭐예요? 아래치수 회용착값. 구멍에서 아래치수 회용착. 그러니까 밑에 와야 돼. 그러니까 밑에다 0을 썼죠. 그럼 0보다 63이라는 변동포가 가지는 플러스 더해줘야 되니까 위치수 회용착 플러스 0.0이었어요. 알았어요? 이와 같이 100에 대해서 8급 분차는 변동폭이 54미크론에 찾아오면, 그리고 라지 H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치 소용차가 0이니까 플러스 0.0. 이것도 0 이렇게 돼요.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의문은, 아니 왜 하필이면 H7에 H8인가? 왜 추구이 H7 베어링에, 왜 그러면 우리 부장님은, 현대자동차 부장님은 왜 H8을 매기면 된다 그랬는가? 구멍에, 하우징 구멍에. 왜 H7에 대해서 H8인가 하는 의문만 밝히면 되는 거죠. 의문만. 알았어요?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왜 H7 축에 대해서 구멍에 꼭 H8인가? 다시 한번 농담인데, 왜 H7은 H7이라고 안 하고 H7이라고 그러고, H8은 왜 H8이라고 안 하고 H8이라고 하는가? H7, H8. 왜 그러는가? 그건 나도 몰라요. 왜? 현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가면 그렇게 쓰는 거야. 뭐. 그렇죠? 아마 이거 현장 경험이 없으면 아마 이런 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4년 반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까. 그렇죠? 자, 뭐 그런 건 여담이고. 자, 기준 치수에 관계없이 모든 베어링에 H7, 모든 하우징 내경에 H8을 부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선은 한번 봅시다. 그 관계가. 아까도 잠깐 알았겠지만, 축의 H7을 하면 모두 축의 제일 큰 치수, H7이면 축의 스몰 H7이면은 위치수 형체가 0이에요. 0. 무조건 0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 축은 기준 치수부터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분포가 이렇게 돼. 0에서부터 이렇게, 축은 이쪽에 쏠리고, 이게 지금 기준 치수 160이면, 구멍은 아래 치수가 0이야. 0이고 변동폭으로 해서 63이 1로 가요. 그러니까 항상 H7에 H8인 거, 이런 걸 셀렉션 이렇게 딱 꽂으면은 모든 베어링을 하나 딱 잡고, 그러니까 H7이 부여된 베어링을 딱 들고 H8이 부여된 하우징 구멍을 딱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항상 축이 구멍보다 작아. 그러니까 항상 조립이 된다고. 항상 조립이 돼요. 160이든 100이든지 50이든지 그렇잖아요. 모든 축은 기준 치수보다 작고 모든 구멍은 기준 치수보다 커. 그러니까 다 조립이 되지. 호환성이 된. 남은 게 뭐였어? 호환성. 그렇게 조립이 됐는데 그 틈새가 아까처럼 도장집처럼 그냥 헐거워가지고 쑥쑥 빠지면 안 돼. 내경에 베어링이 꽂혀지면은 그게 타이트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조립은 됐지만 타이트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게 빙빙빙빙 돌거나 툭툭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링 외륜하고 하우징 내경의 그 틈새가 아주
좀 타이트하게 확보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그러려면은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나쁜 경우가 뭐냐면 이 구멍이 틈새가 너무 벌어진 거, 구멍이 너무 커. 그리고 축은 너무 작아. 외로는 작아. 그럼 제일 큰 틈새가 발생되는 게 40미크론, 마이너스 40미크론 플러스 63미크론이니까 더하면은 한 100미크론 정도 틈새가 확보되는 게 제일 나쁜, 틈새가 제일 많은 경우겠죠. 100미크론. 100미크론이면은 0.1mm 틈새. 네? 그러니까 제일 틈새가 많아봐야 0.1미크론, 0.1mm. 0.1mm면 1mm 10분의 10조각 낸 거 정도. 그 정도,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많이 나오진 않죠.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니까. 하필이면 구멍이 제일 크고, 하필이면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축은 제일 작은. 결합이 되는 경우니까, 뭐, 10,000번을 조립을 하면은 그런 셀렉션을 10,000번을 했을 때 랜덤하게, 뭐 그런 경우 나오는 거는 뭐 10,000번을 하면 뭐 10번도 나올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라도 조립이 되면 그래도 베어링 웨른이 놀지는 않는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밀급 헐거움 끼워 맞춤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정밀급이란 말이 들어가요. 헐겁지만 정밀한 거예요. 어떤 기준 치수이든지 여기서 헐겁다 그러는 게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헐거운 게 아니라 플러스 틈새라는 얘기예요. 어? 마이너스 틈새가 아니고 플러스 틈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겁다는 말에 너무 정밀급 끼워 맞추면 어떤 기준 치수인지 베어링 웨른과 허징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상대적인 관계가 얻어지죠. 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상대적인 관계가. 자, 이러한 일정한 상대적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니까 이게 끼워 맞춤이에요. 대표적인 끼워 맞춤인데 이 대표적인 끼워 맞춤의 종류는 5개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계를 설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1, 2, 3번이에요. 1, 2, 3번이에요. 일단 헐거없다는 말은 뭐 그냥 뭐 너무 뭐 이렇게 술렁술렁하다는 게 아니라 틈새가 플러스 틈새다 그런 얘기예요. 축보다는 구멍이 크다. 보통급 끼워 맞춤이면 좀 틈새가 좀 상대적으로 많고 회전 틈새면 어느 정도 회전도 가능한 상대적인 운동이 가능한. 정밀급이면 아주 진짜 조심해서 끼워야 되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은 이건 때려 박아야 돼. 이건 그냥 손으로 조립이 안 돼요. 때려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추면 진짜 이거는 축보다 구멍이 작아가지고 이거는 열 변형을 시켜서 조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 박음 억지 끼워 맞춰요. 자, 요 5가지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급 헐거움 끼워 맞춤은 뭐 책상 서랍과 책상틀 그 정도 이건 뭐 그 정도 헐거 창문과 미끄럼 가이드 이런 거 발과 구두는 좀 좋은 예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볼링공의 홈과 손가락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해 또는 조립이 되는 경우 보통급 헐거움 끼워 맞춤이에요. 그다음 회전 틈새 헐거움 끼워 맞추면 자동차 바퀴와 차축처럼 이게 우리가 자동차 바퀴를 아마 차축에다 이렇게 끼워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렬해가지고 싹 하면 들어가야 되고 도장집과 도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도장집과 도장인데 샤프 연부가 샤프심 이게 상대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끼다 보면 띡띡띡 하면은 샤프심이 샤프 연필 내부에서 이렇게 상하로 이동을 하잖아요. 회전 틈새 상대적인 운동 시계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이렇게 초침과 시침이 한 축에 정렬되어 있으면서 상대 운동을 하죠. 약간의 힘으로 분해 또는 조립이 가능하고 두 부품이 받쳐주면서 서로 상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앞에 보통급보다는 더 정밀한 끼워 맞춤이지만 상대 운동 정도가 허용된다 이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 이 기압 펌프의 도면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이제 조립이 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빙빙 돌아가요. 이게 상대 운동이 가능합니다. 상대 운동이 가능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밀하게 조립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보겠지만 이게 연마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된 거예요. 연마고 이 내부도 연마가 됐어요. 연마가 됐는데 이게 끼워 맞춰지면 상대 운동이 가능한 정도.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 틈새 끼워 맞춰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먼저 보여주면은 이제 정밀급. 아까 H7, H8처럼 베어링 외륜이 하우징 내경에 들어갈 때 그 정밀급 끼워 맞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기압 펌프 하우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멍이 이 팔자 모양의 구멍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부품이 여기 끼워 맞춰지는데 이 조립을 할 때 이 조립이 말이야 그냥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하면 정렬을 잘 해야지 이걸 잘 해야지 지금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잘 해야 하면은 싹 들어가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틈새가 있긴 있는데 틈새가 플러스 틈새이긴 하지만 이 조립이 말이죠. 웬만하게 이거를 정렬을 잘 하지 않으면은 조립이 안 되는 경우. 지금은 이제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 이거를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추라 그래요. 이게 바로 H7, H8 결합이에요. 이게 정렬을 잘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잘 하면. 이게 정밀급 끼워 맞춤. 모든 정밀 기계는 이렇게 손으로 조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조립이 돼야 돼. 정확히 잘 조심해서 하면 조립이 다 돼야 돼.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라든지 그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거 전부 손으로 분해가 되고 손으로 조립이 돼야 돼. 아무리 정밀한 기계일지라도 정밀한 거라고 망치로 두들겨 박지 않습니다. 네? 손으로 조립이 돼요. 손으로 조립한다는 건 약간의 틈새라도 플러스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틈새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냥 쑥쑥 들어가 버리면 정밀한 운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틈새를 컨트롤 해줘야 돼. 뭐로? 치수공차로.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치수공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춤인데 레고 블록이 뭐 정밀한 이해가 될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레고 블록 같은 거 손으로 조립을 하죠. 네? 레고 블록을 망치로 두들겨 박으면 안 되죠. 그렇죠. 손으로 조립을 하면 그래도 정밀하게 서로 위치가 고정이 되죠. 또 손으로 뽑죠. 물론 그 틈새가 조금 좀 거기에 탄성이 있어가지고 좀 조금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손으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 레고 블록이 수만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랜덤하게 해가지고 어느 때는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딱 들면 툭 빠져버리고 어떤 레고 블록은 말이지 너무너무 끼기가 힘들어. 망치로 두들겨 박을 정도로 틈새가 너무 타이트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레고 블록이라고 하겠어요? 레고 블록의 틈새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급수로 틈새 치수공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알겠죠? 치수공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플라인 축과 기어 같은 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진 못했겠는데, 이 스플라인 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어가 이제 들어가서 상대 운동을 해요. 그래서, 베어링 외륜과 베어링 하우징, 조금 아까 예를 들은 거. 이게 베어링 하우징과 베어링, 이게 조립된 예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베어링 하우징과, 이게 뭘 베어링처럼 안 생겼지만, 이 끼워 맞춤 정도, 조립할 때 그 끼워 맞춤 정도가 그런 정도의 감으로 이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손으로 위치 정렬을 잘 해서 밀어 넣어야 조립이 된다. 어느 정도 강한 힘으로 당겨야 분해가 된다. 그 다음에 때려 박으면 진짜 포도주병 크루크 마개처럼 핀 내가 설명했죠? 이거 기억나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망치로 두들겨 박아야 돼, 핀은. 망치로 때리거나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서 조립이나 분해를 한다. 하는 게 때려 박음 끼워 맞춰요. 열 박음은 이거는 두 개의 부품을 한번 이 열박음 끼워 맞춤을 하면 이건 분해가 안 돼.
도저히 분해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전기 모터의 로터와 거기 로터 뭉치를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로터 뭉치고 이게 전기 모터 샤프트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약간 커요. 그러니까 구멍이 작아. 축보다. 그럼 어떻게 그걸 결합이 돼요? 그냥 상온에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샤프트를 드라이 아이스 같은 데 넣어버려요. 냉각을 시켜. 그럼 냉각을 시키면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되면은 이제 그 구멍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립이 돼요. 근데 축은 아주 굉장히 차갑죠. 그걸 빨리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서 상온에 이제 복귀가 되면은 축이 냉각됐던 축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게 이제 팽팽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샤프트하고 로터가 분해가 고강동 베어링과 회전축을 그렇게 어떨 때는 로터를 뜨겁게 만들어. 그 구멍 있는 로터를 뜨겁게 만들면 이제 커져요. 커진 거를 샤프트에 집어넣어. 그래서 식혀버려요. 상온으로 두 개가 똑같은 상온으로 오면 딱 구멍이 좁아져가지고 완전히 일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부품을 가열해서 크게 또는 냉각해서 작게 만든 후 가열해서 크게 만들거나 또는 냉각해서 작게 만든 후 바로 조립을 한다. 그래서 상온에 이게 오면은 두 부품이 상온에 도달하면 분해가 저절적 불가능해요. 열박은 억지 끼워 맞춰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헐공 끼워 맞춤이라는 건 뭐라고요? 플러스 틈새가 있는 거야. 보통급이 있고 회전 틈새가 있고 정밀급이 있어요. 이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은 때려 박는 것이고 억지 끼워 맞춤은 여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끼워 맞춤 결합이 있는데 자 이제 이 5가지 끼워 맞춤에 대해서 이제 왜 H7과 H8인가? 그거는 끼워 맞춤을 정밀급 끼워 맞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하는 끼워 맞춤 결합을 보장하는 치수공차 조합은 아래와 같은 구멍 기준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끼워 맞춤 결합을 위해서 축에 부여하는 치수공차. 구멍에 일단 먼저 이게 뭐냐면 구멍 기준 시스템이니까 축 기준 시스템은 교재를 보세요. 구멍에 일단 치수공차를 H6, H7, H8, H9, H10, H9, H6, H7, H8, H9, H10. 요거만 한글로 하네요. 다시 볼게요. 자, 이걸 이제 부여를 하고, 그러면 아까 하우징에 뭘 했죠? H7을 부여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구멍을 H8을 부여했다면은, 이쪽에 보면은, 만약에 축을 F7이나 F8로 하면은 회전 틈새 끼워 맞춤이 돼요. 근데 축을 H7이나 H8로 하면 정밀급 끼워 맞춰야 돼. 이 조합에서. 그러니까 이 조합을 통해서 그냥 원하는 끼워 맞춤을 정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 앞에 마지막 질문에 왜 H7 축에 H9인가? 모든 기준 치수에 대해서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춤을 결합하게. H7에 H8이면 여기서 보면은 구멍이 H8이고 H7이면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춰야 돼. 자, 그러면 그렇죠? 왜 정밀급 헐공 끼워 맞추면 아까 설명했듯이 H축은 H공차 부여는 축은 항상 위 치수 형태가 0이에요. 즉 축의 지름은 기준 치수보다 작아. H구멍은 항상 아래 치수 형태가 0이야. 그러니까 구멍의 지름은 기준 치수보다 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쪽은 베어링 외륜이고 이쪽은 하우징 내경인데 이런 분포를 하겠죠. 치수공차를 부여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 틈새는 0이야. 0. 최소 틈새는 0이고 평균 최대 틈새는 0.0899. 제일 큰 게 0.054니까 100에 대해서 0.054에 마이너스 0.035가 결합이 되면 최대 틈새가 나오니까 0.0899. 평균적으로는 0.044가 되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도장과 도장집 사례로 돌아가서 어떻게 치수공차를 할 것인가. 먼저 끼워 맞춤 결합은 무엇으로? 도장집의 기능을 고려해서 이 도장집은 뭐 도장집을 하는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정렬을 잘해가지고 도장집에 끼우는데 도장집이 있으면 그 정렬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집을 끼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렬을 잘해.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끼워놨을 때 이게 툭툭 빠지면 안 되니까 뭐 회전 틈새 정도에 끼워 맞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틈새 끼워 맞춤을 하려면 회전 틈새 헐공 끼워 맞춤을 얻기 위한 치수공차 조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앞에 나온 거야 이거.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요. 여기. 자, 회전 틈새 헐공 끼워 맞춤을 얻을 수 있는 조합은 하나. H6하고 H6하고 F6, H7과 F6, H7과 F7, H8과 F7, H8과 F8. 이 다섯 개의 조합이 회전 틈새 헐공 끼워 맞춤을 얻을 수 있는 조합이에요. 다섯 개가.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쓴 게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죠. 다섯 개의 조합. 그렇죠? 여기 두 개.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도장집을 우선 치수공차를 정해. 근데 도장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정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허용될 수 있는 다섯 개 중에 우선 도장집 H8이 제일 덜 정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집을 H8로 해. 그리고 도장도 뭐 7급이나 8급보다 F8을 택하는 게 정밀도가 제일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도장집은 H8, 도장은 F8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도장은 정밀도 IT 8급으로 해서 H8과 F8로 결정을 해서 도장집은 10의 H8, 도장은 10의 F8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더 좋은 건 뭐냐면 도장이 뭐 이름이 10mm짜리든 20mm짜리든 30mm짜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도장집은 F8, H8, 도장은 F8로 해. 해가지고 수원사업에 가서 도장 주문한다. 너희는 도장을 만들었는데 뭐 10짜리든 15짜리든 20짜리든 치수공차 F8로 만들어 오세요. 하는 거야. 또 서울산업에 도장집을 주문하는데 수원사업 그 도장 말이야, 도장집 말이야. 내경을 10이든 15든 20이든 관계없이 H8로 해서 납품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도장집이든 어느 도장이든 결합을 하면 회전 틈새 끼워 맞춤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편해. 이렇게 치수공차를 부여해서 호환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호환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항상 조립이 돼야 되고, 항상 조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립이 됐을 때 그 틈새가 요 제품의 기능에 맞춘 정도의 틈새가 나와야 돼. 어느 때는 정밀해야 되고, 어느 때는 회전 틈새 정도도 돼야 되고. 오케이? 도장과 도장집의 기능을 봐가지고 그거를 정밀급수로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보통급으로 하면 이게 빠져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회전 틈새가 딱 맞는 거예요. 정밀 베어링을 조립할 때는 이거 회전 틈새 정도로 틈새가 많으면 안 돼, 상대적으로. 이거는 아주 진짜 조립할 때 잘 그 정렬을 해가지고 탁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정밀급 끼워 맞춤을 해야 돼. 그러려면 HH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뭐 대학생이라도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F축과 H 구멍은 왜 회전 틈새가 되냐 하면은 F8을 잘 찾아보면은 기준 치수보다 더, 이건 아까 정밀급수는 이게 0으로 시작됐는데 여기 항상 축은 다 기준 치수보다 더 작아요. 작아서 요 최소 틈새가 13미크론이 확보돼. 여기 확보. 그 정도예요. 그래서 10을 찾아보면은 최대 틈새는 0.57. 이게 플러스 0.22하고 마이너스 0.035가 마이너스, 그렇죠? 하면 22미크론 더하기 35미크론 하면은 최대 틈새가 57미크론이 되고 평균적으로는 0.035미크론 정도의 틈새가 확보돼요. 그래서 기준 치수에 관계없이 도장에는 F8, 도장집에 H8을 부여한다. 그러면 지름이 10, 20, 30이든 관계없이 모든 도장은 회전 틈새 끼워 맞춤의 결합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합리적인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풀리에 부시를 망치 등으로 조금씩 두들기면서 조립을 한다. 그러니까 풀리가 있는데, 여기 풀리가 있는데, 풀리에 이 부시가 일종의 이제 청동으로 만든 건데, 미끄럼 베어링 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륜을 여기다가 정밀급이 아니라 때려 박음으로 망치로 탕탕탕탕 해가지고 일단 한번 때려 박으면 그냥 완전히 빡빡하게 이 부시의 외경이 이 풀리 내경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부시가 조립된 풀리, 이제 부시가 여기 조립된, 여기 싹 들어간 이 풀리를, 축에 낀 다음에 반달키를, 이제 요 반달키인데 뭐, 반달키는 그냥 키의 일종이에요. 키를 축에 키우면 넣는다. 이제 축을 몸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멍에 조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시가 여기 안에 끼어 들어간 거를 축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래서 부시의 내경은 축의 외경 사이에 이제 빙빙빙빙 윤활 작용을 해서 돌아가야 돼. 빙빙빙 돌아야 되니까 회전 틈새죠.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이제 볼트를 조립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조립이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풀리하고 부시는 여기가 때려 박으면 했고, 그 다음에 요 부시의 내경하고 축은 요 사이에 틈새가 있어서 요거 회전 틈새, 미끄럼 상대 운동을 해야 돼요. 빙빙빙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틈새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부품의 축과 구멍에 대한 치수공짜. 그러니까 부시 외경과 풀리 구멍은 때려박으라 그랬으니까 때려박은 중간 끼워 맞춤을 해야 되니까 부시 외경은 38, 뭐 K6에 H7로 치수공짜 부여해요. K6하고 H7.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한다면은 안 돼요. 때려박은 끼워 맞춤을 하려면 아까 다시 올라가겠어요. 자, 어디에서? 이 표에서 때려박은 중간 끼워 맞춤을 얻기 위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구멍에 H6면 여기 JSO, 뭐 K5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축은 K6이고 구멍은 H6이면은 때려박음 끼워 맞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에서 나온 거예요. 이 표에서 K6, H6 이렇게 해서 K6, H7. 아까 보면 K6, H7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리 구멍은 K6, H7으로 치수공짜 부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시 풀리가 좀 큰 놈, 한 50mm짜리라 할지라도 50일지라도 관계없이 부시 외경은 K6, 풀리 구멍은 H7을 부여해버리면은 때려박음 중간 끼워 맞추면 돼요. 오케이? 얼마나? 풀리 내부에 이제 부시가 고정이 되고 상대 운동 불가능하죠. 자, 축지름과 부시 내경은 이게 아까 이렇게 빙빙빙 돌아야 되니까 회전 틈새 헐공 끼워 맞추는 결합을 하고 서로 원활하게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부위니까 F6, H7 도장처럼 부여하고 그러면 부시 내부의 축이 원활하게 회전 운동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다시 내가 여기 해놨네요. 그래서 아까 보면 K6에 H7에 K6 나왔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자, 2단계는 이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건 아까 얘기한 거는 저기 뭐야, 반지름 방향이고, 반지름 방향에 요 틈새하고 요 틈새 얘기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쪽 축 방향도 말이죠. 여기 델타 1, 델타 2라는 틈새가 확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시가 이게 마찰이 없는 거니까, 부시하고 여기가 다 먼저 닿아야지 이 풀리가 이거하고 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델타 1, 델타 2 이렇게 순차적으로 틈새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틈새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건 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축이 34에 대해서 플러스 0.1, 플러스 0.2면은 이건 34에 대해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에서 마이너스 0.1, 이건 더 마이너스 0.에서 0.3 해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면 델타 1, 델타 2 틈새가 확보되죠. 이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축 방향도 이렇게 치수 공차를 부여해줘야 돼요. 보통 공차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끼워 맞춤 시스템에 의해서 치수 공차 부여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 15문제. 문제의 차축 외경에 타이어를 끼우는 구멍의 기준 치수는 80
40mm이다. 어떤 끼워 맞춘 결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끼워 맞춘 결합을 정을 하고 기능을 고려해서 차층 외경과 타이어 조립공의 치수 옹차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최소 틈새, 최대 틈새, 평균 틈새 얼마인가? 이건 교재를 잘 들여다보고 이 틈새도 숫자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 모터 축의 로터를 프레스로 강제로 밀어넣는 거야. 또 조립하려고 한다. 기준치 30이다. 어떤 끼워 맞춘 결합을 유지해야 되나? 모터 축 외경과 로터 내경의 치수 옹차를 선정하죠. 이때 최소 틈새, 최대 틈새, 평균 틈새 얼마인가? 꼭 풀어보세요. 알고 보면 치수 옹차 부여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을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복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수 옹차를 부여했을 때 기능을 고려해서 어떠한 끼워 맞춤을 할 것인가. 끼워 맞춤 상태를 먼저 결정하고 그 끼워 맞춤 상태를 완성하기 위한 치수 옹차의 구멍과 축의 치수 옹차의 그 조합은 뭐뭐로 해야 되는가. 뭐 H공차, 라지 H인가. 그걸 정해가지고 부여를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 축에 30에 H7이 부여됐다. 그럼 H7의 정의는 아까 얘기해줬죠. 7은 뭐야? 7이라는 숫자는 IT 정밀급 등급이야. 네? 그 다음 스몰 h는 축 기준으로 해서 그 표를 찾아보면 돼. 그 위치수 형태인지 아래치수 형태인지 해서 그거 찾아보면 돼. 얼마나 이게 알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이 치수 옹차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숙제로 만들어온 핀판과 구멍판에 도면은 호환성을 확보할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구멍판과 핀을 끼워 맞춘 결합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능을 고려해서, 뭐 아까는 뭐 너무 컸적에 뭐 30에 그 전동폭이 얼마였어요? 1mm였어요, 무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줄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되는데, 끼워 맞춘 결합을 정했다고 할지라도 호환성이 보장될 것인가? 이게 문제야. 이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중심거리, 그 축과 구멍과 구멍 사이의 거리, 핀과 핀 사이의 거리인 그 70이라는 거기에도 무슨 공차를 부여해야지만 호환성이 확보돼요. 그거는 기아 공차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로만 해서도 그 간단해 보이는 핀판과 구멍판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치수 공차만으로도. 그래서 다음 강의가 또 중요한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아 공차에 대해서 또 얘기할 테니까 그 기아 공차도 진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